우리가 이제 공모화를 이해를 못하고 내가 있다고 착각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변하는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부처님은 이제 우리 의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제8 아리아식, 그 다음에 7식, 그 다음에 6식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데 이것을 이제 없애고 정화를 해야 공모화를 우리는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제8 아리아식 들어보셨죠? 다 제8 아리아식. 이거는 아주 미세한 이제 우리 마음 작용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착각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와 같은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저 문틈으로 햇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럼 먼지가 막 나는 걸 보거든요. 햇빛 안 들어오면 안 보여요. 그렇게 미세한 우리 마음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팔식에서는. 근데 도인이 된 분은 이거를 본대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둔해져 가지고 이거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가 벌어지는가 하면은 천무의는 세 가지 미세한 작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이제 거기에서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아리아식에서 운동이 일어나. 이거는 이 운동은 도인이나 도인 안 된 사람이랑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럼 도인하고 도인 안 된 사람하고 어떤 차별이 있느냐? 도인 안 된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데 도인 된 분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그 착각을 세탁해가지고 작용을 일으키고 우리는 오염시켜가지고 세탁을 일으키고 작용 일으키는 건 똑같은데 그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염돼 가지고 작용을 일으키는 분은 어떻게 일으킨가 하면 천무의 작용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는 그 작용이 주관과 객관으로 벌어지기 시작한대요. 움직이는 자기가 있고 대상을 두게 된대요. 이제 그것이 심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재의식으로 또 표현의식으로 이렇게 오면서 내라는 집착을 크게 이제 하니까 대상도 생기고 거기에서 또 이제 이익된다, 손해된다, 뭐 이러면은 자기한테 덕된다, 나쁘게 된다, 이런 이제 분별심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중생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흘러가는 물칸 같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그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 서장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종자와 같다 하기도 하고 흘러가는 물과 종자도 그렇잖아요. 이 씨를 심어가 성장해가지고 씨가 떨어져가 또 심고 또 심고 자꾸 반복. 그걸 우리는 윤회라고 해요. 또 구름과 같다 하기도 하고 바람과 같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처음 이제 작용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이제 주관 객관을 벌려가지고 이익된다 손해된다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이제 계산과 분별로 자꾸 착각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고하고 있는 이런 이제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주관 객관을 벌린 주관도 이건 허구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체가 아니고 뭐하고 공이다 하는 걸 알면은 거기에서 이 의식이 세탁이 돼가지고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작용은 주관과 객관이 없는 작용이에요. 그럼 주관과 객관이 없는 작용은 어떤 거냐 하면은
세탁이 돼가지고 이제 요건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인데 주관과 객관이 생기는데 거기에는 개인의 어떤 욕망이나 이기심이 아니고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눈을 열어주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내가 우리 이제 마음이 이제 일어나는 작용을 그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이제 참선이든지 불교 수행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일으키고 있는 이 의식을 지혜로 바꿔 가지고 정말로 그 지혜로서 사고하고 행동하면은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고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잘못된 주관과 객관을 벌려가지고 잘못된 사고하고 있는 이것을 이제 정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동안에는 내가 그거를 세탁한다는 말을 썼어요. 이 참선은 세탁기와 같다. 세탁기와. 작용이 없는 거 아니야. 작용은 역시 있어요. 있는데 하나는 세탁기가 작용을 하고 하나는 내다 니다 하는데 오염이 돼가지고 작용하고, 그 차이예요. 그 차이인데 그것이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거는, 그래서 지구상에 이제 내가 평소 얘기하던 그 갈등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요약해 보면은 미국 같은 데는 인종 갈등 있잖아요. 또 이제 민족 갈등도 하고, 또 이제 이데올로기 갈등도 하고, 또 이제 종교 갈등도 하고, 이런 모든 작용이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오염이 돼서 하고, 그래서 이것이 허구고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것을 정화하면은 이런 갈등이 없는 세계로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뭐 창조적인 자본주의라든지 자연 자본주의라든지 이혜령 교수가 말하는 뭐 생명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거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선하면은 이제 불교 수행을 하면 그렇게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참선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느냐? 참선도 이제 참선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드리는데, 참선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 가지고 참선 중에. 그러면 이제 능력이 뛰어난 분은 그냥 한마디에 그냥 깨달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드물지만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사람은 난득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울 난자, 얻을 득자. 그런 사람은 얻기가 어렵다. 그래도 드물지만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불교입니까? 물었는데 정전백수자다. 저 뜰 앞에 참나무다. 안 그러면 똥막대기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게 모르니까 탁 막히잖아요. 그럼 그 탁 막히는 그 순간에 주관과 객관이 확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관과 객관이 확 무너지면서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비교고 상징된 말을 했지만은 그 말에 의해서 우리 그 본래 내다 니다라고 갈리지지 않고 있는 그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 스님들이 이제 사실은 육조 스님까지만 하더라도 설명을 좀 많이 했어요. 요즘 내면들이 이렇게 설명하면은 선사가 아니에요. 요즘 기준으로 아마 육조 스님도 선사 아니라 똥막대기니 정전백서자니 해야 선사라. 근데 육조 스님은 이제 이거를 탁 주관과 객관을 없애버리는 방법 중에
해명심, 그 대유령에서 만난 해명심한테 그러잖아요. 행자님한테 내가 불법 비우러 왔지 바로 가서 뺏으러 왔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 네 본래 면목이 먹고 이게 똥막대기다 정전백 수자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주관과 객관을 탁 끊어줘. 그럼 이제 주관과 객관이 탁 끊기면서 그 순간에 깨진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앞바다 면도로 뭐 전쟁해서 지키고 전쟁해서 뺏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대화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드물게 있지만은 이런 방법으로 깨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에도 그렇게 깨침을 이제 참선하다가 뭐 한 몇 년 하다가 10년 하다가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임재스님 3년 하다가 바로 이 순간을 맞이하거든요. 덕산시임은 또 경전을 열심히 보시다가 떡장시 할매한테 한방명이 맞고 용담시임한테 가서 탁 요 계기로 해서 깨닫거든요. 이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결국은 이것도 신심입니다. 믿는 마음이 강하고 이해를 깊이 할 때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경전 보다가 용담시임한테 가서 덕산시임이 깨닫잖아요. 바로 깨닫거든요. 그분이 무슨 참선했어요? 앉아 자선한 데 없어요. 깨닫거든요. 근데 왜 경전 보면 못 깨닫는다고 야단치지? 그것도 동기가 돼요. 임재스님은 3년 동안 황백신 밑에서 공부하다가 60방매를 두드러 맞고 대우시임한테 가서 대우시임이 탁 이제 한마디 던져주는 게 뭔가 하면은 이놈의 새끼 너그 스님이 니한테 노파심으로 할머니가 손자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일러줬는데 니는 너그 스님한테 원망하는 말을 하느냐 하고 막 욕으로 꾸짖는 데서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라고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믿고 정말로 진심으로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어느 사람은 그렇게 깨닫고 어느 사람은 그렇게 깨닫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분은 조금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난 뭐 저래서 뭐 한 4, 50년 밥을 먹어가지고 그렇게 깨닫지는 못해도 그거는 절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무의식, 잠재의식, 표면의식 그 얘기를 일부러 이거 얘기하려고 내가 꺼낸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서 내다 니다가 벌어지기 이전에 로 해결을 하면은 깨친 거예요. 그럼 그 화두라는 것이 비교되고 상징된 말이지만은 그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제 중국 선사들 같이 비교하고 상징된 말로 우리가 이제 주관객관을 한목에 그냥 탁 끊어주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굉장히 좋은 방법. 왜 이게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은 화두를 잘 안 믿어 안 믿어. 그래서 화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도 그렇게 안 걸리고.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떠냐? 그럼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그럼 화두나 이런 것들이 그럼 아무 역할을 못 하느냐? 아니에요. 다행히 이거 안 되는 사람도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화두에 대한 믿음을 내가 이제 그럼 그 자리에서 주관객관이 탁 끊겨가지고 못 깨닫는 사람은 그럼 이 화두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주관객관을 이제 없애가는 과정이 있어요. 한몫이 안 되는 사람은 부득불 그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삼매니 선정이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매다, 선정이다. 그럼 삼매에 들어가고 선정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주관객관을 이제 없애가는 그 과정을 밟는데, 그 과정을 밟는데 이 화두가 또 굉장한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럼 불교가 뭡니까? 물었는데 똥막대기다.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상징적인 말을 이제 하니까 거기서 주관객관이 탁 끊어져서 깨닫는 사람은 이제 내가 방금 얘기를 했고, 그럼 그 자리에서 주관객관이 탁 끊어지지 않고 삼매를 통해서 주관객관을 끊어가는데, 그 삼매에 들어가게 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칼에 그냥 탁 끊는 역할도 하고, 한 칼에 탁 못 끊더라도 점진적으로 끊어가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똥막대기하고 정전백수자 놔두고 우리가 서울서 모두 거의 오셨잖아요. 그럼 서울서 이 몸뚱이를 끄고 내려온 뭐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몸뚱이를 끄고 온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거를 뭐 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름이에요. 이름이에요. 그거를 알게 하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아까 똥막대기 놔두고 서울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또 집에서 또 가정에서 활동하는 거라든지 직장에서 활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 몸띠를 끌고 활동하는 내라는 거는 그건 이름이에요. 분명히 그게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똥막대기 놔두고 그것이 무엇인지 딱 물었을 때에 아까 이제 주관객관을 그 자리에서 물었을 때 그거를 이제 그럼 내가 시험 한번 해볼게. 보살님한테 그 송장 꺾고 온 놈이 누굽니까? 대답 못 하시죠?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이 송장 꺾고 서울서 내려온 이놈이 무엇인지 자기가 내가 질문을 했을 때에 모르잖아요. 모르는 그 순간이 주관과 객관이 딱 끊기는 자리라. 그럼 이제 한 방에 이제 깨닫는 사람은 그 물음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깨달음으로 가고, 그럼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주관과 객관을 끊어가는데 그 물음이 굉장히 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화두가. 이게 화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우리가 이제 이 몸띠 꽂고 댕긴 놈이 누군지 그거를 알면은 아까 이제 내가 말했듯이 그 팔아리아식이 세탁이 돼 가지고 거기서 지혜가 나와 가지고 아까 이제 앞에 얘기한 그런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송장이 끄고 댕김이 누군지 그냥 물을 때 바로 대답 못하면은
그것을 점진적으로 주관객관을 없애가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화두의 역할이라. 그러면은 이제 이 송장이 이 송장을 꺾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이것만 알면은 우리가 이제 주관객관이 이제 다 정화가 돼요. 세탁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본래 우리 모습대로 돌아가가지고 굉장히 지혜로운 삶을 살아요. 그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효과가 나요. 그럼 이제 그걸 한 방에 아느냐, 안 그러면 점진적으로 아느냐, 그 차이예요. 효과는 똑같아요. 그럼 이제 한 방에 우리가 못 알았으니까 그걸 점진적으로 알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이 이제 선정으로 들어가고 삼매로 들어가서 우리 주관객관을 벌려가지고 이제 사고하고 있는 그것을 서서히 정화를 하고 세탁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두가 역할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힘있게 청소, 세탁하는 방법은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참선이 제일 좋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려고 우리가 굉장히 노력하는 거. 이것이 이제 내라는 또 주관객관을 벌려놓은 그 착각을 이제 세탁을 해가지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